네, 강혜준 교수와 1일 문제 특강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하루에 하나씩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은 가장 어려운 게 위원회죠. 위원회 정리를 하나씩 해볼 거예요. 그 위원회는 단권화 노트에 앞에 제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같이 볼 거니까 하루에 하나씩 위원회를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단권화 노트 그 순서 기준으로 한번 위원회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1번. 인권위원회죠. 경찰 인권보호규칙상 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번에 18년 3차에도 출제가 된 거예요. 인권위원회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조만 좀 잘 잡으면 되는데, 일단 인권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청에도 있고 지청에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설치되는 위원회 구조가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는 위원장 한 명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한 명과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위원장하고 위원은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총 7명에서 13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특정 성별이 몇 분의 몇을 초과하면 안 된다?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게 기본 구조예요.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자, 위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당연직 위원도 있고 위촉 위원으로도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위촉 위원하고 위원장의 연임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얘는 연임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연임이 가능한데 몇 차례만 연임이 가능해요? 두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위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은 연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포인트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연임이 안 되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이 되더라. 요런 부분. 그래서 요거를 중점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네요. 1번에 1번.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명에서 13명. 이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아라. 뭐 어려운 거 없죠. 1번은 맞고요. 2번.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하고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우리가 지금 구분해 봤네요. 3번.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에서는 감사관으로 합니다. 감사관으로 하는 거고, 지청은 감사 담당관,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1번에 4번, 이게 정답입니다. 자, 4번.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은 이 부분이 틀렸죠. 연임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위원장은 연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맞아요. 위촉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데 위원장이 연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위촉위원은 두 차례 이상이 아닙니다.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인권위원회 문제였습니다. 네, 둘째 날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날은 이제 인사위원회 한번 볼게요. 단권화 노트로는 2번에 있는 문제네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번.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제목에 다 답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위원회예요? 인사위원회죠. 그럼 인사라는 말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인사라는 거는 뭐예요? 임용이죠. 그럼 우리가 임용권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임용권자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있었어요? 경찰서장도 있었고, 중간에 뭐 경찰청장, 지청장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우리 경찰에 대한 임용권이 있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경찰서장의 임용권은, 기본적으로 서장은 계급이 뭐예요? 총경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총경부터 인사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경부터 임용권, 인사권이 있으니까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히 누구부터 될 수 있겠습니까? 총경부터 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경 이상부터 당연히 여기에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암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받고, 아, 인사권은 총경부터 있구나. 그럼 여기 위원은 당연히 총경부터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당연히 우리 경찰청장이 임용권의 최고 결정권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원을 임명하는 거는 당연히 청장이 이렇게 임명을 하겠죠. 이런 구조만 알면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1번 보겠습니다. 1번.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죠. 인사위원회는 5명에서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관 중에서, 왜 여기가 이제 총경이 되는지 아시겠죠? 임용권을 총경부터 갖기 때문에 여기 위원은 총경부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임명을 한다. 여기까지도 맞죠? 근데 뒤에 위원장이 인사 담당 국장이 되는 겁니다. 경찰청 차장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인사권과 관련된 최고 담당자는 경찰청의 인사 담당 국장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1번 틀렸고요. 그리고 2번 볼게요.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5명에서 7명으로 구성을 하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을 누가 임명합니까? 방금 얘기했죠?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여기 관련이 없죠. 그리고 이번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는 3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예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 보상금 심사위원회에서 보상금 심사위원회가 제적 과반수 찬성.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우리가 보기 전에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위원회 요것도 제적 과반수의 찬성.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거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3가지만 제적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3가지를 아예 보상금 승인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본 거 자 2번에 3번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 이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번도 틀렸고 정답은 이번에 4번밖에 없네요. 4번 심의사항으로 경찰 공무원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 계획 등이 있다. 이게 인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사위원회까지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셋째 날입니다. 경찰위원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셋째 날 경찰위원회 단권화 노트로는 앞에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자, 한번 문제 같이 볼게요. 3번 경찰위원회에 관한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경찰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일단 보겠습니다. 경찰위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가장 첫 번째는 국가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얘들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인권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인권 관련된 사항도 심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주도 관련된 제주의 자치경찰이 있죠. 자치경찰의 협조 사항 같은 것을 경찰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그래서 제주 자치경찰의 협조 사항을 정하는 거고요. 네 번째, 경찰위원회는 국가 경찰 임무 외적으로 협조가 들어오면, 자, 임무 외적으로 협조가 들어오면 이것을 협조할지 말지 심의 의결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구성을 한번 볼게요. 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다른 건 대부분이 뭐 5명에서 7명 이런 식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경찰위원회라는 것만 7명으로 숫자 7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안에 위원장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은 당연히 1명입니다. 위원장 1명과 5명의 위원이 비상임위원이에요. 비상임은 뭐예요? 회의 때만 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1명이 상임위원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 위원장도 비상임이라는 거예요. 위원장도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비상임위원이 6명, 1명이 상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누가 위원이 될 수 없는지 결격을 좀 볼게요. 자, 면직, 요런 경우 빼고는 면직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경찰위원회는 심신장애,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빼고는 면직되지 않아요. 그래서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만 면직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는 면직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팁, 소청심사위원회랑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청심사위원회는 2가지 빼고는 면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 그리고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2가지가 면직 사유예요. 그래서 요거 빼고는 면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경찰위원회랑 소청심사위원회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금고라는 게 있죠. 소청심사위원회는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지만, 경찰위원회는 금고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죠. 경찰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본 것처럼 주요 정책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사람도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얘는
징계라든지 기타 불리한 처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면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가 금고를 받아서 잘못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금고 이상이 포함된다는 거, 경찰위원회는 심신장애만 포함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3번에 1번.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이라는 겁니다. 5명에서 7명이 아니에요.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5명은 비상임, 그리고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어려울 게 없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1번은 맞네요. 3번에 2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위원회 심의에 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위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청심사위원회 가서도 보겠지만 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다시 결정해라. 제의죠.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대해서 국가경찰의 지원 협조 및 협약 체결의 조정에 관한 정책사항은 심의 의결 사항이라고 우리가 방금 봤죠.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도 경찰위원회가 정하고 있습니다. 3번에 4번.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 그리고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않는다. 우리가 방금 봤죠? 심신장애 빼고는 면직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가 있으면 면직되는 거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세 번째 경찰위원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도 이제 경찰위원회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18년 3차, 18년 1차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한 문제를 더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 문제 단권어 노트는 3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맞는 것은 일단 뭐 정답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위원회 관련돼서 구조를 한 번만 보겠습니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위원 구성 자체가 총 7명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구성 자체는 위원장 1명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1명이 있고 그리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이에요. 비상임위원은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봤지만 회의 때만 오는 게 비상임위원. 그리고 1명의 위원이 상임입니다. 그래서 1명이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명이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 자,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위원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경찰위원회는 위원장하고 위원이 서로 임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을 조금만 볼게요. 위원장은 호선을 해요. 호선이라는 거는 좋아할 호자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선출한다는 겁니다. 누구 중에서? 비상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당연히 비상임 위원이 되는 거고요. 위원은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국무총리가 거쳐지고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위원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위원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선출한다. 호선을 한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임기 한 번만 볼게요. 임기는 3년입니다. 임기는 3년인데 연임이 안 돼요. 그래서 연임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연임이라는 거는 연속해서 2번을 하는 게 연임이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을 쉬고 다음에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왜 연임이 안 되냐? 경찰위원회가 뭐 하는 조직이에요? 계속 그 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떠올리면서 연상을 하셔야 돼요.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뭘 결정?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그럼 연속해서 여기 위원이 되면은 그 주요 정책이라는 거에 이권이 개입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연속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년이고 연속해서 할 수는 없다. 연임이 안 된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4번입니다. 다음은 경찰위원회 맞는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으로 5명에서 7명이 아닙니다. 구성되고 위원장하고 5명은 상임. 틀렸죠? 비상임이에요. 비상임이고 1인 위원은 상임.
그래서 여기 비상임 부분이 틀린 겁니다. 위원장 5명은 비상임, 1위는 상임. 이렇게 와야 맞습니다. 4번에 1번 틀렸고, 4번에 2번. 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가 봐도 틀렸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4번에 2번 틀렸고요. 4번에 3번.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이 안 됩니다. 주요 정책을 생각하시면 연임 부분은 헷갈릴 게 없을 것 같아요. 4번에 4번. 임시회는 제적위원 3명 이상,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세요. 경찰청장 부분을 위원장으로 많이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행청으로 저는 암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3명,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요구. 이렇게 해서 임시회가 열린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4번이었습니다. 네, 경찰위원회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이제 5번째 날입니다. 경찰위원회까지 우리가 4째 날까지 봤고, 이제는 치안행정협의회, 치안행정협의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단권어 노트로 이제 5번째 있고, 치안행정협의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5번입니다.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상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치안행정협의회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텍스트 자체로 외우지는 마세요. 그러면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그립니다. 치안행정협의회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일단은 경찰위원회는 어디 있었어요? 경찰위원회는 여기 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뭐 경찰청이죠. 그래서 경찰청에다가 경찰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경찰위원회는 여기 위치하는 거고, 치안행정협의회는 어디 있습니까? 지방에 있는 겁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위치를 보시고, 치안행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치안행정위원회는 제주도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치안행정위원회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지도로 기억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치안행정협의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이렇게 지방에다가 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글자를 잘 보세요. 글자를 잘 보시면 답이 보여요. 치안, 행정, 협의회죠. 얘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치안 담당하는 건 누구예요? 경찰. 행정을 담당하는 건,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건 일반 공무원들. 그래서 이 경찰과 그리고 일반 공무원이 협의를 하기 위한 기구가 치안행정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여기는 경찰도 있고 일반 공무원도 함께 구성을 하고 있어요. 치안, 경찰과 협의, 그리고 행정, 일반 공무원이 서로 협조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역할을 하는 게 치안행정협의회. 얘는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경찰이 의견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같이 봐볼게요. 자, 5번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상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간단하죠.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치안행정협의회 방금 얘기했네요. 1. 지방행정과, 그리고 지방행정은 일반 공무원들, 그리고 치안행정은 경찰, 업무조정과 업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위한 기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업무 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이렇게 이건 맞아요. 그래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경찰하고 일반 공무원이 협의를 잘하기 위한 기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괄호 부분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외돼야 맞겠죠. 제주도에는 지금 뭘 둔다고 그랬어요? 치안행정위원회. 그래서 치안행정협의회라는 거는 제주도에는 두지 않습니다. 지방에다가 두는 거고, 제주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은 당연히 틀렸죠. 1번. 5번에 1번 틀렸고요. 5번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치안행정협의회 조직 운영과 필요한 사항 경찰법으로 정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이 경찰위원회랑 치안행정협의회는 어떤 조직이에요? 국가경찰 조직이에요. 국가경찰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경찰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조직법이 필요해요. 조직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법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조직법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찰법. 경찰법은 조직법이에요? 작용법이에요? 조직법. 그럼 우리가 지금 봤네요. 경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법이 필요합니까?
경찰법, 그러니까 경찰법이 설치 근거가 되는 법이라는 겁니다.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는 국가경찰이고요. 국가경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법이 필요하고요. 그 조직법은 대표적인 게 경찰법입니다. 그래서 경찰법이 설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얘는 법률이죠. 법률을 설치를 했으면 운영 자체는 하위 명령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운영, 하위 명령이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설치는 법으로,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그 대통령령 이름이 뭡니까? 경찰위원회는 경찰위원회 규정, 치안행정협의회는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5번에 2번. 치안행정협의회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인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경찰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 잘 하시고. 그래서 5번에 2번 틀렸죠? 그리고 5번에 3번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위원장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5번에 4번. 위원장은 지청장이 된다. 지금 우리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거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지사, 부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청장이 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에 3번이었습니다. 치안행정협의회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6일차 문제 1일 문제 특강 소청심사위원회 보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단권화 노트는 4번에 있네요. 자, 한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6번.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같이 볼게요. 그 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조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거는 일단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청이라고 그랬죠. 소청은 하소연을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하소연을 청구한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거나 또는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라고 가서 소청심사위원회에 하소연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소청심사위원회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결정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제적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석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소청심사위원회 인원 자체를 보면 총 5명에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명에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 자체는 상임위원도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2분의 1 이상이 비상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만약에 다시 결정을 했는데 파면 결정을 내가 받아서 억울하다라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갔다. 근데 이 파면에 대해서 자, 해임으로 낮춰주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제적 3분의 2가 출석을 하고 출석한 인원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한다면 해임으로 결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소청심사위원회 의견이 다 다르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가장 다 달라진다면 가장 불리한 것에서부터 차례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나갑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되면 그 지점을 결정된 거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6번 소청심사위원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6번에 1번입니다. 소청사건의 결정은 제적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하고요. 출석 과반수가 합의를 하되 의견이 나뉜다. 방금 봤죠? 파면해임, 강등, 정직 이렇게 의견이 나뉜다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가장 불리한 의견에서 파면부터 시작을 하겠죠.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 1번은 맞고요. 6번에 2번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은 특히 다른 직무를 겸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6번에 3번 보겠습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요.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위원회 배울 때 경찰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법으로 설치한다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6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이내에 상임위원과 그리고
뒤에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아하고, 이것도 맞지만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5명에서 7명으로 구성을 하되 상임위원과 상임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같이 한번 소청심사위원회를 풀어봤습니다. 네, 7일차 역시 소청심사위원회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경찰위원회랑 소청심사위원회는 단독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더 준비해봤고 단권화 노트는 4번에 있네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번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소청심사위원회를 우리가 6번 문제에서도 봤지만 다시 한 번만 조금 구조를 보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기본적으로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이 상임위원과 그리고 상임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7명이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7명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비상임위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만약에 상임위원이다. 그럼 상임의 2분의 1은 2명이죠. 그래서 2분의 1 이상. 그래서 얘들이 비상임이면 되는구나.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렇게 5명에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원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법관 등의 사람들, 그래서 법관 등의 분들, 그리고 법률학 교수 중에서도 부교수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위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3급 이상의 공무원, 이런 분들이 여기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분은 5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고 3급 이상의 분들은 3년 이상의 경력을 요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가 뭐 하는 조직이에요? 소청, 제가 얘기했죠? 하소연을 청구한다. 징계 같은 걸 심사해 주는 겁니다. 징계가 옳게 징계를 내렸는지 그 징계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을 가르치시는 교수분들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는 거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인데 얘는 연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이 없어요. 연임이 가능하다. 우리가 경찰위원회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위원회는 임기가 3년이었는데 연임이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위원회의 특징. 경찰위원회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권 개입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연임이 안 된다.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거는 징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연임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7번. 소청심사위원회 적절한 것은, 7번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3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대나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3년이죠, 3년. 그래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위원이 될 수 있고, 7번에 2번. 소청사건의 결정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그리고 뒤에 제적위원 과반수 합의가 틀렸죠. 출석 과반수의 합의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7번에 3번. 위원회 임기는 3년, 연임 및 겸직은 할 수 없다. 일단 연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은 가능하고요. 겸직도 상임위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만 할 수가 없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겸직금지는 상임위원회에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임은 할 수가 있고 겸직은 상임위원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7번에 3번도 틀렸고요. 7번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누면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가장 불리한 의견에서 유리한 의견을 더해 나간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 4번이었고, 소청심사위원회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8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8일차 징계위원회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단권화 노트로는 이제 7번에 있네요.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8번. 경찰 공무원 징계령 규정상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자체는 이제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적절한 것을 한번 보기 전에 징계위원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큰 원칙만 잘 세우면 돼요.
우리가 징계위원회, 경찰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징계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찰청에, 경찰청에다가 징계위원회를 2개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가 중앙징계위원회, 그리고 다른 하나가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징계위원회라는 거는 크게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나, 경찰청에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앙징계위원회라는 거는 5명에서 7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보통징계위원회는 3명에서 7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를 대상 자체가 경감 이하를 징계를 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징계하겠죠. 경감, 경위, 경사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거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과 경정을 징계합니다. 총경, 경정 2개 계급만 여기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무관 이상은 요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경감 이하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보통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경감 이하가 거의 전국에 10만 명의 분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경찰청에 와서 징계를 받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감 이하 중에서도 경위 이하는 자체적으로 또 징계를 해라라고 해서 경정 이상을 장으로 하거나 총경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도 보통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고요. 또 경사 이하는 자체적으로 징계해라라고 해서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다가도 보통 징계위원회를 따로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징계위원회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경찰청에 하나가 있는데 경정 이상과 총경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도 보통 징계위원회가 있고,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도 보통 징계위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징계위원회는 최소한 어디 그 기관장 계급이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다가 보통 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8번입니다. 8번. 적절한 것은 일단 1번 먼저 볼게요. 8번에 1.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어디 있었어요? 경찰청에 있었죠. 그래서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에 있는 게 원칙이에요. 경찰청에 있는 게 원칙이지만 해양청, 지청, 지방해양청, 경찰대학 쭉쭉쭉 와서 최소한 어디 이상 장으로 하는 기관, 마지막 줄 2번째 줄에 있죠. 경위 이상, 요게 틀린 거예요.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에 원래 하나가 있어야 되지만 다른 총경이나 경정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도 두고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8번에 1번은 경위 부분이 틀렸습니다. 8번에 2번.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에서 7명이었죠. 3명에서 7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8번에 2번도 틀렸고요. 8번에 3번.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해서 위원회를 대표하고요. 표결권을 갖습니다. 이거는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징계위원회 몇 명에서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명에서 7명 또는 5명에서 7명이죠. 7명이 위원이에요. 그럼 거기 위원장도 포함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위원장이 표결권이 없으면 6명이 가부동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원장도 표결권을 둬서 홀수로 표결이 되게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번에 3번 틀렸고요. 8번에 4번. 징계위원회가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통지서로 하되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 심의 대상자한테 도달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정답 4번이었고, 같이 경찰위원회 뿐만 아니라 이제 징계위원회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네, 9일차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징계위원회 한번 같이 볼게요. 단권화 노트는 7번째 있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경찰공무원 징계에 따라서 경찰공무원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정답 자체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답은 이제 4번인데 한번 우리가 같이 볼게요. 자, 징계위원회라는 거는 앞에 바로 문제에서도 봤지만
징계위원회는 몇 개가 있다? 기본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징계위원회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중앙징계위원회, 얘도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경찰청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는 5명에서 7명, 그리고 경찰청의 보통징계위원회는 3명에서 7명. 기본적으로 보통징계위원회는 누구를 징계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경감 이하를 징계해요.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과 경정을 징계합니다. 총경과 경정을 징계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찰청 소속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는 누구를 징계한다? 총경과 경정을 징계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누구를 징계한다? 경감 이하를 징계한다.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경감 이하를 징계합니다. 다만 이제 경감 이하 중에서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위랑 경사 이하를 조금 구분지어서, 경위 이하를 징계하는 것은 총경과 경정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도 경위 이하를 징계할 수 있고요. 경사 이하는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도 역시 경사 이하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통징계위원회는 경감 이하를 징계한다. 근데 총경과 경정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은 경위 이하를 징계하고,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서는 경사 이하를 징계한다. 따라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구나. 일단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서 징계위원회 구성을 조금만 볼게요.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럼 요 안에 위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들이 있고 여기 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징계위원이에요.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공무원하고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이 합쳐져서 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럼 공무원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얘는 경찰도 될 수 있어요. 경찰을 징계할 때는 경위 이상이 여기 위원이 되는 거고, 일반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6급 이상이 여기 위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은 경위 이상이 여기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1번부터 볼게요. 1번.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아까 우리가 봤죠? 중앙은 총경 경정, 그리고 보통은 경감 이하.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9번에 1번 맞고, 9번에 2번도 맞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과 경정을 징계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9번에 3번 볼게요.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그리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명에서 7명. 맞는 내용이네요. 9번에 4번. 징계위원회 위원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위원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경찰을 징계할 때는 누구 이상? 경위 이상 공무원 중에서 경찰 기관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9번의 정답은 4번 경감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같이 징계위원회를 풀어봤습니다. 네, 이제 11차 문제 보겠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네요. 그래서 이제 단권화 노트로는 8번에 있어요. 승진심사위원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번. 경찰청 소속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승진심사위원회 한번 거치 볼게요. 그 단권화 노트 정리가 이제 8번에 잘 정리가 돼 있고, 위원회가 어려운 분들은 꼭 단권화 노트 앞에 있는 그 위원회를 꼭 같이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승진심사위원회는 2개가 있어요. 중앙승진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나눠봤을 때 둘 다 인원은 똑같아요. 5명에서 7명, 5명에서 7명입니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누구를 승진하는 겁니까? 누구를 심사해요? 총경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을 심사. 그리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겁니다. 심사를 할 때 당연히 공개를 해요? 비공개를 해요? 당연히 비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둘 다 비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있다? 경찰청에 설치를 합니다. 경찰청에다가 두는 거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각 기관에 다 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경찰청에도 있고요. 지청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등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은 경찰청에, 보통은 경찰청 등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징계위원회랑 조심하세요. 징계위원회 우리가 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보통징계위원회가 있었죠.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가.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봤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몇 명? 5명에서 7명. 보통징계위원회는 3명에서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둘 다 5명에서 7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금방 될 것 같고 하나 이번에 개정된 게 있죠. 그럼 여기 위원이 누가 될 수 있냐? 위원은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해당 승진심사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이에요. 이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위 계급인데 얘는 해당 승진 심사 대상자보다 경위 이상,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이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중앙은 그냥 상위 계급 그대로인데 보통도 당연히 승진 대상자보다는 위의 계급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경위 이상부터 여기 보통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경감이었는데 이제 경위 이상이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10번 승진심사위원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승진심사를 위해서 경찰청과 해양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그래서 중앙은 경찰청에 보통은 경찰청 등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경찰청, 해양청, 지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등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네요. 그래서 10번에 1번은 맞고요. 10번에 2번 중앙은 몇 명? 5명에서 7명. 10번에 3번 보통은 몇 명? 5명에서 7명. 그럼 정답 될 거는 4번밖에 없죠. 10번에 4번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장이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누구 이상? 경위 이상 중에서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된 거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승진심사위원회를 같이 풀어봤습니다.